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들어 개발된 불곰국의 킨잘, 지르콘, 아방가르드, 대륙의 둥펑 17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서방적인 나라들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하 20의 속도조차 넘어서는 이 비대칭 무기들은 뭔가 반칙 아닌가 이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전쟁에 있어서 반칙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더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위협적인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건 대륙 국가나 북쪽 국가, 불곰국 같은 곳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조차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6월 초 미국의 관영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무기체계의 발달 흐름에 우리 대한민국 또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진작부터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 지휘부에서 결심만 하면 극초음속 유도탄을 금방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실제로 2020년 8월 5일 우리 군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계획이 존재함이 처음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영상에서는 극초음속 발사체에 관한 CG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지는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렇게 군사 강국들 모두가 매달리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관련해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전 세계가 요격 불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한 비밀리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인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자체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작년 연말 12월 16일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국방부 차원의 소요 결정에 포함시키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현무 탄도미사일을 통해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생각인데요. 이후 2030년대에는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진다면 이른 시일 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극초음속 유도 미사일은 현재 우리가 가진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년 2020년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 기관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비행체 엔진과 달리 공기 흡입구 내에 있는 터빈을 돌려 공기를 인위적으로 흡입시키지 않고 고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에 추진력을 넣는 제트 엔진을 말하는데요. 마하 5 이상의 극도로 빠른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는 터빈을 돌려 공기를 빨아들일 필요가 없어 회전 압축기 없이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10년에서 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서 2017년에는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해 관련된 연구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는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마하 5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할 경우 250km 떨어져 있는 북쪽의 수도까지 불과 1분 15초면 도달하기 때문에 극강의 무기체계가 될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 30일자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해 날릴 수 있는 극초음속 유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전에 밝혀졌던 마하 2.5 이상 사거리 500km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아닌 그보다 더 발전된 또 다른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극초음속 유도탄은 아직 어떤 것으로도 요격할 수 없어 핵무기 못지않은 억지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제까지 알려져 있던 전장의 규칙을 완전히 깨부수는 게임 체인저로서 활용될 수 있기에 전세계 군사 강국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능의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에 대한 서방 측의 반격, 올해 초 1월 5일에서 7일 진행된 북쪽 국가의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 총회 보고에서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과 같은 신무기 개발이 공식 천명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라는 말은 곧 현재 전세계 군사력 1위에서 3위 안에 드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륙이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북쪽 국가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나 패트리어트 팩3와 같은 방공망을 무력화해 지금까지의 판도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까지 가능해 굉장히 위험한 무기 체계를 할 수 있는데요. 북쪽 국가는 1월 9일 신형 탄도 로켓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로켓 부스터로 추진되어 고도 100km 이하에서 마하 5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과 유도 무기를 말합니다. 초음속 전투기들 중에서도 아주 빠른 축에 속하는 것들의 속도가 마하 2에서 3 이내인데 비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것들의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불곰국의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은 테스트 결과 무려 마하 27에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활공했다고 합니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라면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발사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기에 전 세계가 이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방가르드 미사일은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무기인데요. 현재 최강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군마저도 이 정도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 예측할 수 없는 기동까지 가능해 더욱 위협적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두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방식의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지속적인 초고속 비행이 가능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곡선을 그리며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극대화시키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 형태에 해당되는데요. 불곰국의 킨잘, 아방가르드, 대륙의 둥펑 17, 둥펑 26, 싱쿵2, 미국의 LRHW, IRCPS, AGM-183A, 에로, 프랑스의 VMAX, 일본의 도서방위형 고속활공탄, 대한민국에서 현무 탄도미사일을 통해 발사되는 고속활공체가 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들은 고난이도의 공력 기술과 중력 가속을 정밀 제어하는 기술, 부스터 없이도 극초음속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에 개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활공체들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쉬워 2020년대 중에 개발 및 배치될 전망입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극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활공체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적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극초음속 활공체는 그래도 적어도 상대방이 발사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아예 상대방이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점입니다. 너무 빨라서 레이더에조차 탐지되지 않거나 요도 조정을 통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구역을 빠르고 유연한 특수기동으로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극초음속 활공체와 달리 종말 단계까지 계속 가속하는 것이 가능해 복잡한 기동에 더욱 유리합니다. 그만큼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를 요격하는 기술을 개발하려 해도 더욱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할 텐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능이 더 좋은 만큼 더욱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이 때문에 대부분이 2030년대를 지나서야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 비교적 빨리 개발되어 2025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불곰국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천천히 날아가는 순항 속도만 해도 벌써 마하 7을 넘기며 최신 버전의 경우 사거리가 무려 1000km를 초과한다고 하는데요.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테스트 결과 마하 8의 속도를 달성했다고 하며 비행 고도에 따라 마하 9의 속도까지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곰국은 이 치명적인 지르콘 미사일을 지대지, 지대함, 함대함, 공대함 등의 다용도로 개량해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곰국은 이를 인수평가를 거쳐 최종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현재 배치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미국 또한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처진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두르고 있으며 현재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최고속도 마하 20의 AGM-183A 에로우를 선보였는데요. 미국은 이 외에도 오랫동안 중단했던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개발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호주와 공동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는 스크램제트 극초음속 미사일인 ASN-4G를 개발해 6세대 전투기인 F카스에 탑재하려 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잘못 사용했다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 강대국 간의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무기이며 핵탄두를 장착해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방어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대응도 못하고 여기에 맞아 멸망에 이르는 피해를 볼 바에야 차라리 선제 공격에 나서자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한쪽이 재래식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반대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핵미사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적의 미사일에 핵탄두가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일 위험이 높겠죠. 또 다른 단점으로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한국이 이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국 모두가 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선 기술력으로 더 뛰어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네요. 미국은 벌써부터 미사일 방어국과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인 다르파의 주도로 극초음속 미사일마저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가 필요해질 듯한데 이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 즉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